네, 마켓엔 센 증시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흐름 자체를 바꿔나가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도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이 초반에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현재 차익거래에서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비차익거래는 현재 매도입니다. 합계로는 매수 우위입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이 외롭게 시장을 좀 지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4원 50전 정도 상승하면서 1130원 20전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가 좀 부진하고요. 대형주와 중형주 그래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종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업종이 0.7% 오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기계업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이 3.1% 상승을 하고 있고요. SNTC가 현재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STX 메탈이 2.5% 오르고 있고 대경기계 1.6%, 두산중공업이 꽤 많이 오르고 있죠. 1.4% 오르면서 82,5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상승세 지속적입니다. 0.3% 오르고 있고요. 성진지오텍은 마찬가지로 0.3% 오르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쪽도 강세인데요. KT가 1% 오르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이 기대가 된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8% 오르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LGU 플러스 0.1% 오르고 있습니다. 비금속 관련주들도 강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벽산이 2.5% 오르고 있고요. 우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네요. 부산산업은 11.2%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양메이저 2.1% 급등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동양메이저 우선주들 거의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양회 역시 강보합권에 현재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운수창고업종이 강세인데요. 네,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현대상선 2.7%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서 약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다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요. 현대상선을 비롯해서 현재 인수전에 참여한 승리한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받고 있는 그 기업들의 주가 다시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대한통운 2%대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STX 펜오션이 0.4%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수주 소식을 발표를 했죠. 5.6% 오르고 있고요. 이에 대한 영향일까요?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한진중공업 4.6%, STX조선해양 4.1%, 현대미포조선 3.6%, 현대중공업 2.8%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브라질에서의 고속철도 수주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현재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주 소식만 들려진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와 있고요. 전기가스 업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는 소폭 오르고 있죠. 0.1%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3% 가까운 낙폭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요. LED 업종 쪽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죠. 삼성전기가 3.7%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분을 한 번에 좀 내놓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LG전자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9% 현재 내리고 있고요. 삼성테크인 역시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산자는 분전하고 있는데요. 1.9% 오르고 있고요. 한솔 LCD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부진하고요.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좀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0.5%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OCI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KCC 0.2% 오르고 있고요. 호남석유는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전자나 화학 쪽으로는 좀 부진하고요. 운송 장비, 네, 그리고 기기업종, 통신업종 쪽으로는 강세장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연결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장이 좀 복잡하네요. 코스피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조금 추세가 조용히 흘러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시장? 네, 참 우리가 연말에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11월 달 진짜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그런 달이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 오늘은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11월 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 11월 달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금주는 연평도 사태로 인한 시장이 급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평도 사태를 제외한다면 연평도 사태가 발발했던 그 다음날 주식시장의 시초가 급락하는 50포인트 가까운 급락을 보이며 시작했다가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등 급속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연평도 사태를 제외하고 나서 시장을 판단해 보는 것 또한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사태를 제외한다면 시장은 하단의 지지선대와 상단의 저항선대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아직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여전히 기조 자체는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내외적인 변수가 크게 시장을 요동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았죠. 네. 자,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열리지 않고 오늘 밤에는 반장만 열립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도 금조는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시장에 의해서 오늘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나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자, 내일부터 서해상에서 한미 합동훈련이 다시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도 이런 변수들이 국내 시장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많은 투자자들이 다소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오늘장 국내 시장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 요일적 특성을 마저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니까 크게 하락하면 저점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올라오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서 한번 팔고자 하는 매도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이렇게 단기로 수익 내겠다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관망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는지 국내외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오늘 새벽에 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어제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 생스기빙데이 휴장으로 인해서 생스기빙데이로 해서 휴장을 했죠.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 다음 주에가 이제 관건인데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하단의 지지선과 역시 상단에서의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도 단기적으로 분기점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뉴욕 시장도 여기서 추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 라인 포인트로 본다면 17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라인 더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1차 지지선은 11,000포인트 라인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작게는 11,000포인트에서 11,3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크게 본다면 11,5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국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남북 교전 사태가 뉴욕 증시에서도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모습은 이렇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은 오히려 다우존스보다 더 강한, 다시 말해서 전통주보다는 첨단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의 모습은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더 크게 줍니다. 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를 중심으로 한 종합지수 산정 제도를 우리나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첨단 기술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는 오히려 나스닥 시장이 탄력도가 더 좋은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나스닥 시장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자 제가 주초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다시피 나스닥 시장도 강한 모습인데 그거보다 더 강한 모습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미국 시장 연말 주도 가능성은 한층 더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뉴욕 증시는 국내 시장에 그렇죠 여전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일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은 아침 시초가는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소폭 하락으로. 그런데 지금은 38포인트, 0.38%가 상승하면서 상승세 지속형입니다. 이미 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10월 달까지는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11월 달 들어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미리 선조정을 장기적으로 받았다는 이유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상승은 국내 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감, 경제 불안감, 이제는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서 다른 국가로도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어젯밤에 끝난 유럽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독일 지수가 가장 강하죠. 독일은 오히려 크게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시장도 안 입을 수가 없겠죠. 자 아직 중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열릴 텐데 네. 중국 시장도 우리나라 그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오히려 이틀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미리 선조정을 받았다는 것이 지난 2주 동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도 여기 이 라인 추가 상승 시 그 3,000포인트 라인의 저항선과 이 라인 2,700포인트 라인의 지선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자 이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냐. 자 하단에 1900포인트 이하 때부터 놓여져 있는 하단의 지지선과 그리고 1930포인트 때부터 놓여져 있는 상단의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1900선으로 이하로 내려오면 저점 매수가 형성되고 특히 이번은 연평도 사태 이후에 국내 최대의 기관이라 투자가 할 수 있는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네네. 주가를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30포인트 때부터 놓여져 있는 그래서 1930에서 1970포인트 때에 놓여져 있는 이 직전 고점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좀 더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의 투자자들도 이 점을 착안한 가운데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은 오늘 장에서도 하락을 하면 역시 매수했다가 상승하면 매도한다는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런 투자자분이라면 좀 더 길게 본다면 중장기로 본다면 여전히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심화될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특히 그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수급 동향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물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일장 아닙니다. 오늘장이 아니나 어제장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장에서의 패턴도 어제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국내 시장 매매 동향, 특히 수급 동향에서 매수 동향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국내 외국인 투자가들은 KB금융을 222억, 굉장히 많이 매수했죠. 네. KB금융을 매수하면서 고려아연, 삼성화재, LG이노텍, 현대중공업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을 581억 필두로 해서 신한지주, 코세프 200, 삼성전자, KB금융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자, 기존에 주초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그 반도체를 포함한 IT 관련주들은 다소 숨을 죽이는 반면에 네.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제장에서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금융주에서 K금융이 매수 1위고요. 삼성화재가 매수 3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1위가 우리금융, 2위가 신한지주, 그리고 5위가 KB금융을 매수하면서 그동안 가격 메리트가 크고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기관과 외국인이 펼쳤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융주라는 것의 종목의 특성상 종합지수와 연동성이 큰, 다시 말해서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리고 금융주가 올라가면 종합지수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금융주의 매수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번 언급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큰 변화 패턴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철저하게 종목을 선정할 때 펀더멘탈이 좋은, 다시 말해서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을 우선으로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종목은 이미 어느 정도 픽스돼 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말씀 드렸죠.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61억 원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메가스테디, SM, 성광밴드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CJN을 필두로 해서 인터파크, CJ홈쇼핑, 네페스, 위메이드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매수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 투자가들은 61억 원, 그리고 매수 상위 중에서 5위가 성광밴드인데요. 8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10억 원 내외의 매수 전략을 펼칠 뿐입니다. 종목당.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연말 장세에 대비해서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관련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전일 국내 시장에 투자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상무님께서 이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종목, 보면은 크게 KB금융, 삼성전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들 종목 쪽으로 해서 기관, 외국인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 관심 종목 어떤 거 오늘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 반도체,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IT 관련주들은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그리고 국내 기관은 이미 지난달부터 꾸준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거의 매집이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반도체를 포함한 IT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오늘 장에서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 장에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오늘도 두 종목을 선정했는데 모처럼 오늘은 코스피 시장 종목 한 종목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종목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의 매수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역시 우리 김현커께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KB금융입니다. 네. 왜 이렇게 제가 반도체와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요, 가격 메리트가 일단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밑자의 본전이다. 사실 우리 투자들, 특히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참고 기다리는 데는 이골이 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손해보고는 못 팔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미리 들어가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정 매수 가격대에 들어온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KB금융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국민은행 등 8개의 금융 계열사를 포함한 우리의 대표 금융 지주회사죠. 자, KB금융이 11월 달 들어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대규모의 구조조정,
명예퇴직자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3,000명이 넘는 명예퇴직자가 신청을 해서 처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그리고 점포 효율화 등 경영 효율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카드 사업부의 분사 등 비은행 부분을 갖다가 분사시키면서 역량 강화를 하는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내년도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 특히 4, 4분기 들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내년 1, 4분기부터는 완전히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 KB금융 회장님을 포함한 행장님들이 자사주 매수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KB금융을 이끌고 있는 그 임원이나 CEO 분들께서 그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어필하는 것 또한 투자 심리 호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타이밍이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재료가 이미 주가에 선반등 급등했다면 상당히 어려운데 가격적으로 54,000원 이하권대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주가 차트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KB금융은 봉합선 전일 종가 54,300원을 축으로 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54,000원 이하라면 오늘도 장중한 때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마이너스 권대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53,9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54,200원, 마이너스 100원입니다. 그래서 54,000원 이하권대에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트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기간 조정 직전 고점 돌파했다는 눌림목 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죠.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의 매수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국면 특히 24,000원 이하권대에서는 노려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대표주자 다음입니다.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도 대표 기업이고 국내 2위 포털업체죠. 여러분 다음 아이디 하나쯤 안 갖고 계신 국민이 없을 정도입니다. 국내 2위 포털 기업으로서 아시안게임과 그리고 연말 계절성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4분기 매출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을 전망이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 다음 회사 측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는 8만 원 이하권대라고 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도 그동안 장기적인 조정을 받았죠.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 들어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8,600원입니다. 제가 8만 원 이하권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이 가격적으로도 무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900원, 78,600원, 78,000원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권대에서는 이들 종목군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KB금융 다음 살펴봤습니다. 이주강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연결해서 주식시장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선업종 쪽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호재가 있었나 보네요. 예,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덴마크 선사로부터 총 40억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는 이번 수주 소식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증시에 상장된 KT롤과 시그네틱스가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T롤은 오늘 공모가 6,800원을 크게 웃도는 8,21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9,440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반면 시그네틱스는 공모가 2,600원보다 다소 높은 2,7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지만 이후 주가 흐름은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장중한 때는 공모가보다 낮은 2,4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이 각 기업들의 그 중에서도 소매 유통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죠. 예, 연말을 맞아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오늘 북한의 무력 도발 이후 시장의 관심은 일단 미국 경기 회복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5일 추수감사절과
26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크리스마스까지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쇼핑 시즌이라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의 소비가 미국의 경기 회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는 우선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전과 비교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고용은 더디지만 완연한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살펴봐도 올 연말 쇼핑 시즌 동안 소매업체들이 양호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미국 소득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소비의 출발점이 되는 고용 역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득과 소비 그리고 고용지표의 개선세가 한 번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 증가폭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증권은 이에 따라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 증가를 통한 연말 랠리도 기대가 된다며 특히 IT 대표주 중심의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대투증권도 미국의 쇼핑 시즌 동안 소매 판매는 예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은 IT와 소매 판매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IT 업황에도 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각 시각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윤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문자 메시지를 남기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저희가 오늘 살펴봤었던 구체적인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노펙스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초반에 상승세가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재료를 좀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김학현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노펙스에 대해서는 터치 스크린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2.3%, 2.8% 가까이 급락하면서 4,28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이 4,300원 선입니다. 매수가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시초가에 진입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000원 선, 목표가는 단기로 6,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서정함 대리가 말씀해 주신 세 종목이군요. 금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그리고 기업은행, 우리금융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KB금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보시죠. 현재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으로 5만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매수가 가까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4,6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권에서 현재 M&A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외환은행 M&A 이슈가 이제 조금은 지나갔고요. 우리금융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쪽으로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14,3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500원 선에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선으로 이 매수 권역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예대 마진 증가, 여러가지 좀 호재성 지표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네, 기업은행, 우리금융과 마찬가지로 이 기관 쪽에서 매수에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중을 좀 받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5% 내리고 있고요. 17,2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입가 지금 권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7,500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입니다.
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죠.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통해서도 참가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문자 열심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전문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복잡하죠? 네. 상승했다, 하락했다. 지금 양 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기관 양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이 한 910억 정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좀 매수세를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반면에 오늘 또 전기전자주들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주들이 좀 오늘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5장 정도 돼서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불안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는데 오늘 다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 그 전날에는 좀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어제 또 매수를 했고 오늘은 또 매도를 하고 있고 네. 좀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이 상담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연테크, 예. 주연테크요. 예, 저가주를 현재 매수를 하셨네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죠? 730원에, 예. 730원이요. 예.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한 20% 정도 되는데요. 네, 주연테크는 뭐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되신 겁니까? 좀 아는 사람 권유로 해가지고, 예. 6월 한 20일경인가, 그거를 샀거든요. 샀는데, 좀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930원이니까 900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네, 그러다가, 네, 파는 시기를 놓쳐갖고, 막 좀 나누락 하는 바람에, 저기 네. 했더니만은, 지금 계속 내려가거든요. 네. 그 잡고 싶어갖고, 예. 네, 알겠습니다. 주연테크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분석을 드리고요.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뭐 지금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네. 700원대 매수하셨으면은 사실은 급락 시점에 제가 보기에는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 자체는 거의 이제 거래량도 없고 하락한 부분에서 바닥이 좀 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사실 이 종목을 갖다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 자체를 놓쳤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원 이상 떨어지면은 좀 많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650원대 매물대가 많으니까 600원대 돌파하고 650원대 정도 돼서 좀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는 이 종목이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은 매수가까지 올라가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네. 650원대 정도에서 비중 축소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0원대에서 한번 비중 축소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비중 3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비중을 더 보유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네, 지금 이런 작은 종목에다가 네.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은 좀 위험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주연테크 살펴봤고요.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태웅입니다. 태웅 가지고 계시고요. 네. 얼마에 매수를 하셨죠? 66,600원에 20%요. 66,600원에 20%요. 예. 좀 손실이 있으시네요. 예, 너무 많이 내려가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손실이 일단 있으시니까 이 기업 내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전략 네. 세워드리겠습니다. 좀 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태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요. 네. 태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가격대하고 올 초 가격대하고 거의 올 초 가격대하고 차이가 거의 한 50%, 100%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풍력 관련주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조금 지원이 정책 바뀐 바람에 많이 하락했다가 사실은 얼마 전에는 또 정부에서 어떤 풍력 관련주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 자리가 보면은 최고 자리가 한 65,000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 좀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지금은 현재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44,000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정말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상황 자체는 조금 약한 흐름이지만은 전일에 조금 지난주죠. 그러니까 3일 전이죠. 3일 전에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얼마 전에 그 대북 리스크 때문에 종목이 좀 하락했다가 위로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45,000원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6만 원까지 올라오기는 좀 힘들겠고요. 일단은 5만 원 선 돌파하면은 요 5만 5천 원 선, 5만 6천 원 선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문자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이마켓 코리아 문자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어제도 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봐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분이 맞나 모르겠네요. 351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이마켓 코리아 29,9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분 역시 손실이 꽤 있으신 편이에요.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우하향이거든요. 네, 지금 저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종목 자체가 조금 하락세에 좀 접어들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종목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흐름에서는 조금 잘라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29,000원대 같으면은 지금 현주가 대비는 물론 뭐 조금 높지만은 그렇게도 29,000원대 같으면 그리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대기하시고요. 그리고 좀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24,000원 구간을 내려온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24,000원 구간을 돌파한다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조금 손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찍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찍었던 부분이 25,200원대니까 여기를 갖다가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 오면 일단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마켓 코리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를 좀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기 게임빌이고요. 20%고요. 그리고 31,550원에 샀어요. 20% 31,550원에 550원이요. 매수를 하셨고요. 네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한 달 조금 못 된 것 같은데, 한 달 좀 못 됐어요. 한 달 좀 안 되셨고요. 네네. 네. 뭐 특별히 이 종목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좀 추천받았어요. 네. 네. 보면은 최근 들어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좀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네. 종목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 공부는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매수를 하실 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요즘 추세가 어떻고 그런 내용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주변 분들이 네네. 무조건 괜찮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요. 본인께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손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게임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뭐 게임빌은 최근 보면은 이제 게임빌의 그 게임 주력 게임이 뭔가면은 프로야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0 프로야구가 출시가 됐고 기후에 내년 정도로 보시면은 이 종목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습니다. 물론 뭐 급락을 했지만은 얼마 전에 받았던 물량들이 보면은 26,000원대에서 조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세 흐름, 큰 폭의 약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자 게임주들은 이렇습니다. 게임주들을 흐름 보면은 겨울 흐름에 보면 참 좋다. 여름 흐름하고 겨울 흐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겨울 쪽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오늘은 약세지만은 조금은 지금은 흐름 자체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실 구간이지만은 31,500원까지는 뭐 충분히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원 이탈해서 27,000원 이탈해서 얼마 전에 저점인 26,500원대만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지지보다는 또 밑으로 보면요 25,500원대 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이 종목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재매수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지금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구에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이텍 반도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6,000원입니다. 40% 보유하고 계시는데 공모가 이하라서 답답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466님께서 보내주신 아이텍 반도체 가격 흐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7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1.1%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추세는
지금 신규주인데요. 네. 신규주들의 흐름 보면은 대체로 보면 이제 상승 쪽이냐 하락 쪽이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선다면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겠지만은 역시 일단 공모주를 받았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을 나왔겠죠. 이 종목은 첫날 상승에 9,900원 찍었다가 바로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도 이탈해버리고 이 종목은 지금 역시 뭐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거의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왜 그래 말씀드리냐면은 5,350원대가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5,350원, 60원, 70원, 뭐 400원대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루 거래량이요. 제가 보니까 뭐 96,000주 정도밖에 되니까 사실 거래량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좀 하방 쪽의 힘보다는 조금 횡보 쪽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6,000원선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6,000원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사실은 거래량이 좀 분출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단기간 한 7,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공모를 받으신 것 같은데 좀 흐름 자체가 좀 부진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공모주를 이렇게 받으신 이후에 이 공모주들은 거래를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대체로 이제 공모주들은 만약에 공모주가 만약에 한 7,000원의 공모를 받았다면은 네. 보통 뭐 종목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시장에 좀 시주도주와 가까운 어떤 종목들은 바로 한 100% 정도의 13,000원, 14,000원 정도에서 바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날 이제 상장이 되면은 상장가에 보통 뭐 아침에 많이 물량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보통 한 50% 정도 만약에 공모를 받으셨다면은 네. 차익실현 하시고 네. 나머지를 만약에 어떤 그 많은 선을 깬다면은 매도를 하신다 이런 생각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죠? K스택을 한 일주일 전에 샀는데요. 네네. 종목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K스택이요? KC택이요. 네. 6,240원에 6,240원이요. 비중 50%고요. 50%요. 네, 앞으로 전망과 네. 앞으로 단기 쪽에서 한 얼마 정도에서 이익 실현해야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요. 단기적으로 얼마 권역을 한번 바라보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기도 한번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C택 좀 손실이 있으신데 6,240원에 매수하셨고 5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뭐 6,240원 같으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종목은 조금 반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 구간이거든요. 조정을 좀 거치면서 지금 얼마 전에 또 올랐다가 오늘 또 약세 흐름. 사실은 얼마 전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량을 갖다가 좀 실었으면 하시는 부분인데요. 물량을 못 실어서 사실은 저점에서 조금 밑에서 받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손실 구간이지만은 조금 더 걱정을 좀 피하시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요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얼마 전에 밑골입니다. 5,700원 정도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전고점입니다. 6,800원 정도 돌파하면은 한 7,000원 권역대에서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7,000원 권역대에서는 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50% 정도 차익실현 하시고 네. 나머지 구간은 한 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부는 이익 실현하는 그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8,000원 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 상담을 좀 해볼 텐데요. 현대백화점 질문을 주셨어요. 36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백화점 12만 9천원에 매수하셨고 2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시기를 언제쯤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좀 부진하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기관 쪽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양 매도가 나왔죠. 4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백화점 아직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겨울 시즌 들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여행과 관련 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통주들이 좀 좋았었는데 사실은 유통들이 좋았지만은 현대백화점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통주를 비해서는 사실은 이 종목은 한 15만 원대 이상 넘어야 되거든요, 현재.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고 조정 구간도 그렇게 깊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만 뱉어준다면은 이 종목은 12만 원만 버텨준다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아주 나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외부적인 내부적인 상황에서 안 좋아진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종목이 안 좋겠죠. 그러나 사실 대북 리스크라는 어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발전된다면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여행 관련주나 백화점 관련주, 유통 관련주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14만 원 정도 보시고요. 좀 더 보신다면은 내년까지 보신다면은 15만 원 선 이상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선을 지지 라인을 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지금 포스코를 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포스코요. 포스코요. 좀 예. 지금 급박하신 것 같은데 포스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8만 4천 원이요. 48만 4천 원. 조금 네. 지금 현재가와 비교하면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건 분명하네요. 네네. 얼마나 매수를 하셨죠? 20%요. 20%요.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신 거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포스코는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저점을 형성한다 하다가 바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편이 좀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얼마 전에 보면은 어제 보면죠. 그러니까 44만 원까지 이제 빠졌는데요. 44만 원 선까지 빠지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44만 원 정도만 이탈 안 한다면은 이 종목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철강주들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48만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것이라 보고요. 올라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51만 원 선에서 한번 조금 더 차익실하면서 올라가자. 44만 원 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은 매도할 시기가 아니고 좀 가지고 가야 될 시기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부진한데요. 한 주의 끝이 좀 약간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피가 현재 0.6% 내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1.2% 급락을 하고 있고요. 500선을 현재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50전 내리면서 현재는 1141원 90전. 지금 약간 화면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4원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